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15억 초과 대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른 대출 차별화가 발생이 됐죠. 부동산 규제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신고가가 계속 찍히는 지역들은 투기 지역으로 아예 빨간색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까지 상승세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대출 상황입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별 차이가 없고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각각 투기 지역에서 10% 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규제 정책과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기란 쉽지 않죠.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LTV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다 갚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하고 전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대출 상황만 보면 LTV와 DTI, DSR을 전부 다 규제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LTV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는 0%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 좋은 입지를 가진 주택을 구매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죠. 15억 초과 대출이 0%인데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 2019년 1216 대책 때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 금지 규제를 발표를 하죠. 9억 초과도 이때부터 규제를 해서 LTV를 20%로 하향하는 규제 방안으로 가게 됩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에서 봤었을 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정말 초강력 대출 규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출처는 한겨레에서 가져왔습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 당장 시행을 한다.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9억 초과 LTV 추가 강화와 DSR까지도 강화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차단을 하고 투자를 방지를 하겠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갭 투자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아예 이런 방향으로도 갔었던 것 같아요. 1216 대책 이후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15억 1천만 원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14억 9천만 원은 대출이 나온다?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 2019년 기준으로 이때 당시에 강남 평당가가 6,280만 원까지 솟구칩니다. 참고로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강남 평당 아파트는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019년 때 6,280만 원이기 때문에 분양을 기준으로 해서 84 면적, 85 면적이 지금은 32평, 33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전용 면적으로만 환산을 했었어요. 25평을 기준으로 국민평수죠. 6,280만 원을 곱하니까 15억 7천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15억 초과 대출에 대한 기준선이 강남을 저격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증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도 곳곳에서 뜨기 마련이죠. 1216 대책 이후에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군데나 지방에 흩어져 있던 아파트들을 한데 모아서 15억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들의 상승률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완화하는 기조를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인수위에서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출을 봉쇄했었던 기준선이 상향이 되게 되는 거죠. 15억 초과로 막혀있던 주택이 상방이 열리면서 이제 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수요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생긴다는 거는 거래가 증가를 할 거고 신고가도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단기간에 급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택 시세를 고려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LTV를 열고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해줘도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인 사람들의 구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검토를 하는 거는 좋은 취지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급등을 했고 2019년 주택 상위 가격과 부동산 점검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기준을 15억으로 설정하고 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도입을 했다. 소용이 전혀 없었죠. 실효성의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26만 7천 채로 2020년 말 기준으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180만 채에서 190만 채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 26만 7천 채, 즉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그럼 2020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죠. 올해 3월 매매 가격 기준 상위 20%는 주택 가격이 24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 6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서울의 상위 20% 주택 가격은 24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들도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죠.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인 사람들, 이미 집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1주택자지만 상위 입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5억 초과 대출이 열리면 더 좋은 입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15억 대출 봉쇄를 해제했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이 큰 순서대로 갈 거고 핵심지, 그러니까 보통 상급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갈아타기가 들썩거릴 것이다. 들썩거린다는 말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15억 대출 봉쇄가 해제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 입지로 더 비싸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 그 다음에 더 상급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15억 초과 아파트들도 20억, 25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똘똘한 한 채가 2019년 1116 대책 이후에 그냥 가격이 높은 것만 똘똘한 한 채라고 선호를 했다면 현재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거는 강남권 비브랜드 노후단지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매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죠. 집값 상승이 서울과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은 더 귀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키높이 장세가 계속 될 겁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버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2030 세대들이 패닉바잉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무자비하게 사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쫓아갈 수 없으니까.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영끌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키높이 장세가 적당히 끝나면 괜찮은데 대출 금지 선을 15억 원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버리니까 5, 6원대 주택은 9억 원으로 뭐 10억 원대 아파트 가격들은 15억 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대출 상한선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6억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6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9억까지 갈 겁니다. 9억 초과 아파트들은 15억으로 가는 거죠. 이게 1116 대책 이후에 나타난 키높이 장세 현상이었습니다. 보금자리론 6억 이하까지만 가능하죠. 투기 가해지고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9억으로 기준을 놨죠. 그리고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키높이로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지역에 이런 신축이 하나 들어와서 얘가 20억을 시세를 형성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얘를 따라갈 거예요. 왜 너만 올라가? 나도 올라갈 거야 하고 상승을 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나도 상승할 거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장 아파트들은 너가 쫓아오네? 나도 상승할 거야.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죠. 더 문제가 뭐냐. 대출의 상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키높이 장세가 맞춰졌는데 이번 정부 또한 완화된 기조로 간다고 했잖아요. 앞전에서 설명드렸지만 보금자리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해주는 LTV 방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적격 대출을 만질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중간을 제외하고 15억 초과를 20억으로 하고, 그리고 LTV를 70%로 규정을 한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15억인 아파트들은 20억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6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9억 원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성격을 보일 것이다.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서울과 강남이다. 부동산 114 자료를 가져왔고요. 출처는 조선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했을 때 2020년 7월 말입니다. 10억 500만 원을 돌파를 했고, 강남은 평균 2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강남 3구와 마용성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 상승은 두드러졌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수요는 언제든지 있다.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고 28년 동안 100배 벌어졌다. 2020년 7월 21일 기사인데 28년 동안 100배면 2022년에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이상만큼 상승을 했을 거고,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빈부격차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양극화도 초양극화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 참여 안 한 사람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강남 중심으로 아파트를 계속 사 나갈 거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올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장에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양극화 격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쫓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15억 초과 대출을 해주는 아파트들, 20억이 넘고 25억이 상방이 열린 아파트들은 더 빠른 상승률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